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원근 교수입니다. 이번에 배울 내용은 음향 신호의 디지털화입니다. 영어로는 이제 AD 변환, DA 변환에 대해서 배울 건데요. 여기서 A는 아날로그의 약자이고요. D는 디지털의 약자입니다. 즉, 우리가 음향 신호, 또 오디오 신호라는 거는 기본적으로 아날로그 신호인데요. 그걸 컴퓨터나 어떤 뭐 디지털 장비에서 처리를 하기 위해서는 디지털 신호로 바꿔줘야 됩니다. 그리고 그걸 다시 그 컴퓨터 등에서 처리한 디지털 신호는 다시 아날로그 신호로 바꿔야 우리가 귀로 들을 수 있는 그런 신호가 됩니다. 그래서 이 아날로그와 디지털을 변환하는 ADDA 변환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네, 이번 시간에는 그것에 대한 내용을 공부를 해보겠습니다. 자, 먼저 그 아날로그와 디지털에 대한 그 기본 개념부터 좀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날로그가 뭔지, 또 디지털이 뭔지 정확하게 설명하라라고 하면 개념적으로는 아는데 정확하게 설명할 수 있는 사람이 많지 않거든요. 네, 정확한 정의를 공부를 통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아날로그 신호와 디지털 신호, 그러니까 신호가 아날로그와 디지털이 어떻게 다른가 하는 것에 대한 정의입니다. 우선 먼저 신호가 뭔지부터 알아야 되겠죠. 신호. 자, 영어로는 시그널입니다. 이 시그널이란 것은 정보가 들어있는 어떤 물리적인 파형을 다 신호라고 얘기를 합니다. 물리적인 파형이라는 것은 이렇게 뭔가 그 전파 신호라든가 아니면 음, 아니면 오디오 신호라든가 네, 소리죠. 소리라든가 아니면 눈으로 볼 수 있는 이미지라든가 또 영상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모두 어떤 신호가 되겠습니다. 근데 이런 것들이 그냥 아무 뜻도 없이 그냥 막 그 나타난다면 그거는 신호가 아니에요. 반드시 이 안에는 정보가 들어 있어야 됩니다. 예, 그것을 우리가 이제 신호라고 얘기를 하고요. 만약에 정보가 없다, 정보가 없는데 이런 물리적인 파형이 있다. 그러면 뭐라고 할까요? 정보가 없는 건요? 네, 그런 것들은 우리가 보통 잡음이라고 얘기를 하죠. 잡음, 노이즈라고 얘기를 합니다. 네, 그래서 신호냐 아니면 잡음이냐라는 것의 차이는 이 정보가 들어있느냐 아니냐라는 게 기준이 되겠습니다. 자, 어쨌든 다시 신호로 돌아와서요. 먼저 이 아날로그 신호라는 것을 파형을 우리가 기계나 측정 장치로 해서 눈으로 나타내게 해보면은 이렇게 연속적으로 이어지는 네, 이런 모양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아날로그 신호는 이 파형의 모양이 시간에 따라서 연속적으로 변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고요. 그래서 이 파형 모양 자체가 어떤 정보를 나타내는 특징이 있습니다. 소리를 예를 들자면 이렇게 작게 변하는 소리 파형은 이건 작은 소리가 되는 거고, 네. 그리고 이렇게 크게 변하는 어, 소리 파형이 있다면 이거는 큰 소리를 의미를 합니다. 즉 파형 모양 자체가 벌써 작은 소리인지 큰 소리인지 보고도 알 수 있다는 거죠. 반면에 이 디지털 신호를 보겠습니다. 자, 화면 한번 지우고 갈까요? 너무 네. 네, 디지털 신호를 보겠습니다. 자, 디지털 신호는 파형 모양을 한번 보시죠. 이렇게 그 사각형 모양으로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 네, 이런 모양을 가지고 있는데 우리가 이것을 올라간 쪽은 1, 아래쪽으로 내려와 있는 쪽은 0, 올라간 쪽은 1 이렇게 1과 0으로만 구성되어 있는 신호가 디지털 신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0 또는 1의 두 가지 파형으로만 구성되어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모든 정보는 0과 1의 형태로 변환되어서 표현을 해야 됩니다. 예를 들어 소리가 됐든 영상이 됐든 모두 디지털 신호는 0과 1의 형태로 최종적으로 변환이 되게 됩니다. 어떻게 그렇게 되는가 하는 것은 이번 시간을 통해서 배울 예정입니다. 자, 두 아날로그 신호와 디지털 신호의 차이 잘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은 시스템입니다. 네, 아날로그 시스템 그리고 디지털 시스템.
어떻게 다른가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시스템이 뭔지 알아야 되겠죠. 자, 시스템이란 게 뭐냐? 시스템은 신호를 처리해주는 장치를 시스템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장치라는 것의 의미는 하드웨어, 즉 우리가 손으로 만질 수 있는 뭐 컴퓨터라든가 아니면 뭐 핸드폰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손으로 만질 수 있는 거죠. 이런 하드웨어뿐만 아니라 또 그 안에 들어있는 소프트웨어까지도 우리가 통 털어서 시스템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개념적으로 그림을 그리자면 이렇게 어떤 시스템이 있으면 거기에 입력이 들어가서 그것을 처리를 해서 출력으로 내보내주는 이런 그 입출력 관계를 가지고 있는 것을 우리가 모두 시스템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럼 아날로그 시스템과 디지털 시스템이 어떻게 다른지는 아래 표에 나타나 있습니다. 크게 네 가지 측면에서 살펴볼 건데요. 먼저 입력과 출력 살펴보겠습니다. 아날로그 시스템은 입출력이 아날로그 신호가 입력되어서 아날로그 신호가 출력됩니다. 즉 아날로그 신호를 다룬다는 거죠. 자, 반면 디지털 시스템은 디지털 신호가 입출력되거나 또는 아날로그 신호를 디지털로 변환해서 입출력으로 사용을 합니다. 두 번째 시스템의 구성 측면에서 살펴보면요. 아날로그 시스템은 아날로그 회로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디지털 시스템은 디지털 회로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대부분 경우 소프트웨어가 같이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시스템 구성 측면에서 순수한 회로로 되어 있는 것은 아날로그 시스템이고요. 디지털 시스템은 회로와 더불어 소프트웨어가 같이 반드시 들어간다는 차이가 있습니다. 다음 세 번째 회로의 주요 부품입니다. 이 회로, 즉 전자 회로죠. 기판 여러분들이 그 핸드폰이나 뭐 TV라든가 이런 걸 뜯어보면 아니면 컴퓨터들 안에 보면 여러 가지 부품들이 있는 그런 그 기판들이 있죠. 네, 그런 걸 이제 회로라고 하는데 아날로그 시스템을 구성하는 회로의 주요 부품들은 뭐 트랜지스터라든가 OP앰프라든가 이런 아날로그 신호를 다루는 부품들입니다. 자, 이게 뭔지에 대해서는 뭐 여러분 그냥 이런 게 그냥 아날로그 회로 부품이구나 이 정도만 알아두시면 될 것 같고요. 반면 디지털 시스템은 뭐 마이크로 프로세서 보통 CPU라고도 하죠. 우리 컴퓨터 안에 들어있는 거 CPU 또는 뭐 롬, 램, 또 논리소자, 플립플롭 이런 디지털 회로를 만들 때 쓰이는 그런 부품들이 들어갑니다. 기본적으로 컴퓨터 안에 들어가는 부품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예를 들어 보면은 아날로그 시스템은 그 레코드판 있죠? 그 옛날에 그 LP판이라든가 뭐 카세트 테이프 또는 뭐 아날로그 뭐 믹서 뭐 이런 것들. 디지털 시스템은 MP3라든가 뭐 CD라든가 디지털 레코더 또 컴퓨터 또는 뭐 여러분들 요즘에 다 가지고 있는 스마트폰 이런 것들이 디지털 시스템의 하나의 예가 되겠습니다. 자, 디지털 시스템, 아날로그 시스템 차이에 대해서 정리가 되셨는지 모르겠네요. 자,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자, 이 그 시스템의 처리 방식의 차이에 대해서도 살펴보겠습니다. 자, 개념도로 그림을 그렸는데요. 먼저 아날로그 방식입니다. 아날로그 방식은 이런 신호가 들어왔을 때 이게 신호입니다. 자, 신호가 들어왔을 때 처리를 할 때는 이렇게 아날로그 회로로 처리를 합니다. 이 아날로그 회로는 트랜지스터라든가 OP앰프라든가 이런 걸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그래서 출력으로 내보내서 이런 출력 신호를 만들어냅니다. 그런데 자, 두 번째 방법 보시죠. 디지털 방식, 즉 디지털 회로로 처리하는 방식은 어떻게 되냐면 자, 먼저 들어오는 신호는 같습니다. 이렇게 신호가 들어왔을 때 이 신호를 디지털 회로에 바로 넣는 게 아니고 먼저 이렇게 디지털 0과 1로 이루어진 디지털 신호로 변환을 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 아날로그 신호를 디지털 신호로 변환하는 과정이 들어간다는 거죠. 그리고 변환된 것을 디지털 회로를 통해서 이 디지털 회로는 CPU라든가 롬, 램, 논리 회로 이런 걸로 구성이 되어 있죠. 디지털 회로를 통해서
결과를 만들어내면 역시 그 결과도 디지털 신호로 출력이 됩니다. 근데 이 0과 1이라는 디지털 신호는 인간이 바로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신호 형태가 아닙니다. 즉 예를 들어 이게 만약에 오디오다 아니면 핸드폰을 통해서 온 소리다라고 했을 때 우리 0과 1로 이루어진 이런 소리는 우리가 들을 수가 없는 소리죠. 그래서 다시 이것을 변환을 해줘야 됩니다. 다시 아날로그 신호로 변환하는 과정을 거쳐서 이번에 출력 신호를 만들어내야 됩니다. 즉 정리를 하자면 아날로그 방식은 아날로그 처리 방식은 그냥 신호가 들어오면 바로 어떤 회로를 통해서 바로 출력을 하는 건데 디지털 처리 방식은 먼저 신호가 들어오면 그것을 변환을 해준다. 자, 아날로그 신호를 디지털로 변환을 해주고 그리고 처리를 하고 그리고 다시 디지털로 나온 걸 아날로그로 변환을 해서 출력이 나간다. 이런 그 차이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뭐 대표적인 디지털 시스템과 아날로그 시스템의 그 사진을 보자면요. 왼쪽은 아날로그입니다. 주로 이제 음향 쪽에 관련된 소리와 관련된 장비들인데요. 아날로그 믹서고요. 그 다음에 이것은 카세트 테이프고요. 그리고 이건 LP, 레코드판 플레이하는 그런 장치입니다. 이런 건 다 아날로그 시스템이라고 할 수가 있죠. 우측에 있는 거는 모두 디지털 기기들입니다. 요건 디지털 믹서고요. 그리고 요거는 이제 CD죠. 디지털 그 데이터를 저장하고 있는 그런 CD입니다. 이건 MP3인데 요즘에는 다 잘 안 쓰는 것들이죠. 그렇지만 이제 예를 보여주기 위해서 넣습니다. 자, 요거는 뭘까요? 요거는 요즘에는 잘 쓰이지 않는데 컴퓨터 안에 들어가는 사운드 오디오 카드입니다. 오디오 카드라 그래서 과거에 그 컴퓨터가 오디오 같은 거 처리를 잘 못할 때 보조적으로 추가해서 사용하는 그런 장치인데요. 요즘에도 간혹 가다가 아주 고성능 오디오 처리를 필요로 할 때 사용하기도 합니다. 자, 요거 마지막에 있는 거는 키보드인데 디지털 키보드 미디 장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디지털 시스템과 아날로그 시스템의 예를 보였습니다. 이제 하나 그 말씀드릴 거는 외관만 보고는 사실 이게 디지털인지 아날로그인지 확실하게 말할 수 없는 그런 것들도 있습니다. 무슨 말인가 하니 예를 들어서 여기 그 요거 지금 레코드판 플레이하는 턴테이블이라고 하죠. 요거 요즘에는 그 새로 나온 이런 거 레코드판 플레이한 턴테이블은요. 겉으 보기에는 아날로그인데 안에 여기 디지털 회로가 들어 있어서 디지털 회로를 내장하고 있는 그런 제품도 있습니다. 그래서 플레이하고 있는 거를 뭐 USB를 꼽아서 이렇게 다운 그 레코딩 할 수 있게 한다거나 아니면 뭐 디지털 장치하고 바로 연결할 수 있다든 컴퓨터와 연결할 수 있다든가 하는 요즘에 이제 그런 것들도 간혹 가다가 있습니다. 네, 지금 이제 아날로그와 디지털을 얘기를 했는데 요즘의 트렌드는 과거에는 아날로그를 많이 썼지만 요즘 트렌드는 이제 디지털로 이동하는 추세입니다. 특히 뭐 음향 분야에서는 거의 대부분이 디지털화되고 있는 그런 추세인데요. 꼭 뭐 음향 분야뿐만 아니죠. 요즘에 다 디지털입니다. 그 왜 그러느냐? 뭔가 장점이 있으니까 그러겠죠. 자, 디지털의 장점이 뭔지 살펴보겠습니다. 가장 큰 장점은 아날로그에 비해서 잡음에 강하다는 겁니다. 자, 아날로그에서 어떤 생길 수 있는 그런 잡음도 디지털로 오게 되면 디지털 신호는 0과 1이지 않습니까? 이렇게 0, 1, 0, 0, 뭐 1, 1 이건데 여기에 만약에 이런 잡음이 섞였다고 보겠습니다. 잡음이 섞이면 이 파형이 이런 식으로 되거든요. 이렇게. 네. 이렇게 파형이 된다 하더라도
이건 0이고 우리가 판정할 때는 이게 1이고 0이고 0이고 1, 1 이런 식으로 잡, 이렇게 잡음이 있더라도 0과 1의 판정만 정확하게 할 수 있다면 원본 데이터가 손상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의미에서 잡음에 강하다라고 얘기를 하고, 혹시 뭐 여러분들이 예전에 카세트 테이프 같은 거 들어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카세트 테이프 소리하고 지금 뭐 MP3나 아니면 CD 소리하고 비교해 보면 어떤 게 더 깨끗하게 들리는지 뭐 바로 아실 수 있을 거예요. 자, 그래서 잡음에 강하다는 거.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다 기능이 다양하다라는 겁니다. 디지털을 썼을 때는 뭔가 복잡하고 다양한 기능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하드웨어는 그대로 놔두고 또 프로그램을 변경해서 시스템 기능을 바꿀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지금도 스마트폰 같은 거 가끔 업데이트 하잖아요. 네, 업데이트. 예, 업데이트해서 안에 들어있는 프로그램만 새 버전으로 바꾸면 뭔가 기능이 더 좋아지거나 화면 인터페이스가 바뀌는 거 경험하실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디지털은 그런 게 가능합니다. 업데이트라는 게 가능한데 아날로그는 이게 안 돼요. 그 이유는 뭐냐? 아날로그를 업데이트하기 위해서는 네, 아날로그 시스템을 업데이트한다. 자, 이 아날로그 시스템을 업데이트한다는 건 뭐냐면 아주 회로를 아주 바꾸는 걸 얘기를 합니다. 예, 회로를 바꾸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프트웨어 업데이트가 아니고 부품을 뜯어내서 부품을 바꾸는 거거든요. 이 굉장히 번거롭고 쉽지가 않죠. 예, 그래서 근본적으로 이런 쪽에서 차이가 납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장비로 다양한 기능을 낼 수 있습니다. 소프트웨어를 프로그램을 뭘 내장하느냐에 따라서 하나의 장비로 다양한 기능을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스마트폰 가지고 뭐 음악도 듣고 영상도 보고 또 뭐 이 강의도 들을 수 있고 여러 가지를 할 수 있지 않습니까? 통신도 하고요. 그런 걸 의미합니다. 자, 다음 정밀도입니다. 아날로그에 비해서 굉장히 높은 정밀도의 처리가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사용 편의성. 네, 또 작게 만들 수가 있어요. 소형, 경량화. 초기에 나온 그 핸드폰 초기 거 여러분 인터넷에서 한번 찾아보세요. 초기 핸드폰 어느 정도 사이즈였는지 거의 얼굴 크기 정도 됩니다. 굉장히 커요. 그 이유는 뭐냐면 초기 핸드폰은 아날로그 방식이었어요. 예. 초기 핸드폰 사진 찾아보시면 저런 걸 어떻게 들고 다녔지? 뭐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그게 디지털로 바뀌면서 작게 만들어질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어떤 장치든지 컴퓨터와 연결하면 이 프로그램으로 기능을 조작하고 모니터링이 가능합니다. 자, 이런 것들이 디지털의 장점이기 때문에 지금 아날로그 어떤 회로 또 아날로그 시스템에서 차츰 디지털로 이동해 가는 것입니다. 네, 아날로그에서 디지털로 변환하는 방법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ADDA 변환입니다. 자, 디지털 오디오에서는 아날로그에서 디지털로 변환하는 과정, 그리고 디지털에서 아날로그로 변환하는 과정이 필수적으로 필요합니다. 자, 그림을 보시면 입력이 들어와서 먼저 이렇게 AD 변환기라는 아날로그에서 디지털로 변환하는 변환 장치를 거쳐야 됩니다. 그러면 이게 디지털 신호로 이런 식으로 바뀌겠죠. 그리고 그걸 여기 DSP 시스템이라고 했는데요. DSP는 디지털 시그널 프로세싱의 약자입니다. 여기 DSP죠. 자, 이건 무슨 소리냐면요. 디지털 시그널, 즉 디지털 신호를 프로세싱이라는 건 처리한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디지털 신호 처리의 약자입니다. 디지털 신호 처리. 네. 그래서 이런 디지털 신호 처리 시스템을 거쳐서 어떤 처리를 하면 여기에 이제 디지털 신호로 출력이 나올 겁니다. 그럼 그걸 다시 DA 변환기를 통해서
우리가 듣거나 볼 수 있는 그런 걸로 변환을 해서 출력을 내보내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 과정에서 꼭 필요한 게 이 AD 변환기 그리고 DA 변환기인데요. 자, 먼저 이 AD 변환기라는 것은 약자로 ADC라고 하기도 합니다. 자, 이것은 아날로그 투 디지털 컨버터의 약자입니다. 자, 이건 아날로그 신호를 디지털로 변환하는 장치고요. 자, DA 변환기는 DAC, 이건 디지털 투 아날로그 컨버터고요. 이건 디지털 신호를 아날로그로 변환하는 장치를 DA 변환기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럼 우리 주변에서 이런 AD 변환기 또 DA 변환기가 내장된 제품이 어떤 게 있을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것은 컴퓨터죠. 네, 컴퓨터 안에는 AD/DA 변환기가 내장되어 있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컴퓨터에 마이크를 연결해서 뭔가 말을 해서 녹음을 했다고 하겠습니다. 그럼 이 마이크에서 들어온 신호는 아날로그 신호거든요. 네, 아날로그 신호입니다. 이 아날로그 신호를 AD 변환기를 거친 후에 그럼 디지털 신호가 되겠죠? 그걸 디지털 파일로 저장을 하게 됩니다. 컴퓨터 파일로 저장하면 웨이브 파일이라든가 또는 MP3 파일이라든가 이런 걸로 저장이 되겠죠? 네. 그리고 이제 반대로 여러분들이 음악 같은 걸 컴퓨터에 넣고 다운로드 받아서 들을 때 MP3로 되어 있다 라고 한다면 이 MP3는 디지털 신호입니다. 이 디지털 신호를 하드디스크에 저장이 되어 있는데요. 그걸 듣기 위해서는 DA 변환기를 거쳐서 스피커로 출력을 해줘야 됩니다. 아날로그 신호죠. 그래서 이와 같이 컴퓨터 안에는 회로를 뜯어보면 AD 변환기와 DA 변환기가 기판 안에 자체적으로 내장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 예는 이제 핸드폰을 들 수가 있습니다. 핸드폰 같은 경우 여러분들이 친구하고 대화를 할 때 여러분이 마이크를 통해서 말을 하면 그 말은 아날로그 신호인데요. 내장된 AD 변환기를 통해서 디지털 신호로 바꾸고 그것은 이제 전파를 통해서 전송이 됩니다. 자, 그 전파 신호를 받은 수신자는 이 전파 신호는 디지털 신호죠. 그걸 다시 DA 변환기로 바꿔서 스피커로 출력해서 여러분들의 목소리를 친구가 들을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컴퓨터나 핸드폰 안에는 AD/DA 변환기가 내장이 되어 있습니다. AD/DA 변환기가 어떻게 생겼나 하는 아래 사진을 해놨는데요. 요거는 그 IC칩이라는 건 집적회로 Integrated Circuit의 약자인데요. 이런 식으로 그냥 그 부품입니다. 네, 이런 부품으로 AD 변환 칩, DA 변환 칩 해서 나와 있고 이런 것들을 이제 회로 안에 내장을 해서 그런 기능을 수행할 수 있게 이제 만들어 놓은 것이죠. 네, 아날로그 디지털 변환의 전체 과정을 살펴보겠습니다. 왼쪽 그림을 보시면요. 먼저 아날로그 신호가 있습니다. 자, 파형을 보면 이렇게 연속된 값으로 나타나 있죠. 자, 이걸 먼저 표본화라는 단계를 거칩니다. 표본화라는 단계를 거치게 되면 이 아날로그 신호가요. 일정한 시간 간격으로 띄엄띄엄 하나씩 추출이 되게 됩니다. 즉 샘플을 뽑는 거죠. 그래서 이 과정을 표본화 또는 샘플링 과정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이렇게 샘플링된 데이터는요, 다음 양자화 과정을 거치게 되는데요. 이 양자화 과정은 그 샘플링된 데이터의 크기를 일정한 구간마다 그룹화 시킵니다. 그래서 그 구간의 대표값으로 바꿔주는 그런 과정인데요. 그래서 이렇게 파형을 보면 그 크기가 높낮이가 어느 정도 그 그룹의 그 한 가운데 값으로 고정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마지막으로 부호화라는 과정을 거치게 되면 이제는 이렇게 이진수 신호로 바뀌게 됩니다. 자, 이렇게 세 단계의 과정을 거쳐서 아날로그 디지털 변환이 일어나게 되는데요. 자, 오른쪽에 정리된 내용 요약해 보죠. 먼저 표본화 단계, 샘플링. 네, 이것은 일정한 시간 간격으로 데이터를 죄송합니다. 자, 일정한 시간 간격으로 데이터를 추출하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연속되어 있던 신호가요. 일정한 간격으로 띄엄띄엄한 이런 데이터로 바뀌게 되는 거죠. 자, 두 번째 양자화 과정은 데이터의 크기를 해당 구간의 대표값으로 바꾸는 과정입니다.
즉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렇게 된 데이터가 있다고 하면 이 크기를 예를 들어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렇게 그룹으로 나눕니다. 그래서 해당 그룹에 있는 값은 같은 값으로 바뀌는 거예요. 즉, 이 데이터와 이 데이터는 실제로는 서로 다른 값이지만 이것은 그 각 구간의 대표 값인 가운데 값으로 이렇게 치환이 되는 것이죠. 이렇게 크기가 조절되는 과정이 양자화 과정이고요. 마지막으로 부호화 과정은 이진수로 변하는 과정입니다. 자, 이건 굉장히 디지털 그 신호에서 굉장히 중요한 과정이고요. 한 부분씩 차례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